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거래가 막막했던 분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감이 오실 만큼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돌려 말하지 않고 손에 잡히게 풀어 드릴게요. 첫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주문이 들어가고 포지션이 잡히는 코인 거래 따라하는 법입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입니다. 셋째는 거래할수록 새어나가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넷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본다는 단타 방식의 흐름입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 때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초보용 따라하기부터 갈게요. 코인을 고르고 시장가와 지정가 차이를 이해하고 수량을 입력하고 손절선과 익절선을 같이 걸어두는 것. 여기까지가 진짜 거래의 기본 세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문 버튼은 누르는데 정작 손절과 익절을 비워두고 흔들리다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잡는 순간 손절 라인부터 먼저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초보가 살아남는 가장 단순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이슈가 됐던 그 단타는 사실 화려한 비법보다 룰을 지키는 반복이 핵심으로 요약됩니다. 짧은 구간만 먹고 욕심을 잘라내고 컷을 빠르게 하는 구조죠. 특히 단타는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틀렸을 때 피해를 작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 중학생 사례도 결국은 진입 근거를 하나로 좁히고 거래량이 붙는 순간만 노리고 판단이 틀리면 바로 나오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세 번째, 수수료는 보이지 않게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수수료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큰 날이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 할인은 꿀팁이 아니라 네 번째, AI 단타는 AI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수할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AI로 뉴스 요약을 받고 차트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고 조건 알림을 세팅해 두면 매매가 훨씬 단정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는 방식도 결국은 하루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에 맞는 횟수와 손익비를 규칙으로 묶어두는 운영에 가깝습니다. 감정으로 누르던 매매를 규칙으로 바꾸는 거죠. 다섯 번째, 첫 거래 때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도 같이 다룹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만으로 10억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코인 거래의 구조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는 구간에서는 몇백만 원 단위까지도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그 돈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라왔으니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쁘진 않지만 인생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죠.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느리지만 묵직하게 올라오는 맛이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오르긴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고 체감이 다르죠.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막대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비교가 나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흐름만 보셔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다들 코인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만 하나 잡고 기다리는 투자가 아니라 움직임을 활용하는 거래로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까지 겹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코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붙고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처럼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30억 이상 자금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도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래소를 쓰느냐입니다.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순간 수수료부터 편의성, 대응 속도까지 전부가 바뀌고 그게 곧 손익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레버리지, 수수료, 세금 이 세 단어가 해외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가능해서 50만 원만 있어도 5천만 원까지 운용이 가능하니 해외로 몰리는 흐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단타를 칠수록 차이가 체감으로 터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다 보고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고정 댓글부터 이제 대형 거래소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9%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라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번만 눌러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디 갔지? 싶을 때 범인이 차트가 아니라 수수료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이 싸움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 기준을 5가지로 나눕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그리고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부터면 A 거래소면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됩니다. 숫자만 봐도 결이 다르죠.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할 때 한국어 한마디가 되는지 이게 체감이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레버리지는 높을수록 기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입출금 동선이 편하면 거래도 덜 흔들립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그건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메모하실 필요 없이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냐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싸우게 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요. 개념은 간단한데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롱이 맞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가 나오면 상승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숏은 반대로 하락 추세,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에서 유리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면 힘이 빠졌다는 신호로 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부정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숏은 차트의 약함과 외부 악재가 같이 보일 때 보조 지표도 같이 보시면 훨씬 단단해집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대표적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 힘의 방향을,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줘서 지금이 너무 과열인지 너무 위축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여러 신호가 한 방향으로 겹칠 때가 가장 깔끔한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욕심을 줄이고 손절을 빠르게 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운영이 실력입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 그리고 A 거래소 정보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